요즘 커피숍에 가지 않고도 이 캡슐 커피로만 커피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요.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커피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바리스타 강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리스타라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핸드드립의 뜻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핸드드립은요, 흔히들 말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한 게 아니라요, 중력의 힘으로 물을 떨어뜨려서 필터에 걸러내는 추출 방식을 말합니다. 네, 자, 요즘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커피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면 좀 다른가요? 에스프레소로 만든 커피는 단시간 내에 굉장히 진한 원액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핸드드립은 훨씬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맛을 부드럽게 추출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핸드드립에 필요한 도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먼저 물을 담아서 추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드립 포트, 그리고 추출된 커피를 담는 드립 서버, 네. 그리고 원두를 분쇄하는 핸드밀, 분쇄된 원두를 담는 용기인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도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자, 그러면 드립포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립포트는 일반 주전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달라 보이시나요? 일단 모양이 좀 화려한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는 이 주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상당히 가늘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물줄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가늘고 길게 생겨 있고요. 네. 그리고 얘들은 S 모양을 이루고 있고 학의 목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학부라고도 불립니다. 네. 자, 그 다음 서버. 자, 서버는요, 추출된 커피를 담아주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네. 그냥 추출된 커피를 담아주는 용기라면 컵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자, 미리수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내려도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뭐죠? 자, 그 다음은 핸드밀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핸드밀은 이제 원두를 넣어서 분쇄를 해주는 기구인데요. 자, 여기 날을 보시면 두 개의 날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앞날, 네. 순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날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원두는 가늘게 분쇄가 되고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원두는 굵게 분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굵기가 너무 가늘면 커피 맛이 너무 진하게 추출이 되고요. 너무 굵으면 싱거운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드리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드리퍼는 필터를 장착을 해서 분쇄된 원두를 담아놓는 용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용기의 모양과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네. 앞에 보여지는 드리퍼가 지금 세 종류인 것 같아요. 네. 각각 차이가 또 다르게 있나요? 지금 이거는요, 모양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재질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일단 플라스틱은요, 잡아보시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서 드립을 해 먹고 싶을 때 다른 것보다는 얘들이 취급이 용이합니다. 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보온성이 좋지가 아.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이 도자기인가요? 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일단은 굉장히 보온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추출하는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깊은 맛을 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도자기의 단점은요, 떨어뜨리면 깨지죠. 그렇죠, 깨지기 쉽고요. 플라스틱보다 좀 무겁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추출하기 전에
예열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을 보겠습니다. 자, 동. 굉장히 보기에도 예뻐 보이죠? 네. 자, 얘들은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열이 빨리 전도되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 리브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생겨져 있어서 비교적 깊은 맛의 커피를 추출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드리퍼의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도자기와 플라스틱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동으로 만든 드리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처음부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게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핸드 드립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핸드드립 하기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핸드드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여가지 필터를 접어야 하는데 네.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아랫면을요, 나를 보고 올려준 다음에 네. 꾹 접어주고요. 자, 그 다음 돌려서 접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첫 부분은 딱 맞고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1, 2mm 정도 여유를 두고 접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드리퍼에 딱 맞는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드리퍼에 끼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저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꽂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딱 알맞게 꽂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원두를 분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브라질 산토스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커피는요, 브라질 산토스라는 커피인데요. 이 브라질 커피 등급 분류 방식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등급 분류 방식이 몇 가지 있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쉽네요. 4가지입니다. 아쉽네요. 등급 분류 방식은요, 네. 크기에 따른 등급 분류 방식, 재배 고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방식, 네. 결점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방식, 그리고 재배 연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네. 얘들은 결점도에 의한 등급 분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아, 왜 브라질은 결점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게 되어 있나요? 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이 결점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방식은요, 300g의 생두 안에 결점도가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결점도는 뭐 벌레 먹고 썩고 곰팡이 쓸고 깨진 콩들을 말하는데, 네. 그게 당연히 작을수록 등급이 높아지겠죠. 아, 네. 네. 그러면 이 브라질 산토스를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네. 1인분 기준을 15g으로 보는데 이 한 스푼이 10g입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한 스푼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스푼 반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한 스푼이랑 자, 요 정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고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려주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해볼게요. 네.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나요? 하시다 보면 팔이 아프실 겁니다. 네, 더 이상 원두 갈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서는 다 네. 분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분쇄도를 보시면 핸드드립에 알맞은 분쇄도는요, 0.5에서 1mm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전도, 그러니까 즉 약하게 볶을수록 좀 더 가늘게 분쇄를 해주고요. 강하게 볶을수록 조금 더 굵게 분쇄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리퍼에 필터를 접어놓은 드리퍼에 분쇄된 원두를 넣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상태로 드립을 하면은 어떤 층은 원두층이 너무 깊고 어떤 층은 원두층이 얕겠죠. 네. 그러니까 수평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볍게 드리퍼를 쥔 다음에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는 물이 끓었으면 서버에 물을 먼저 넣어주는데 네. 그 이유는요.
서버를 데워주기 위해서예요. 아. 네, 서버가 차갑다면 커피가 추출되면서 식어버리니까 네. 그것도 방지를 해주고 필요한 물의 양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이때 넣어주는 물의 양은 서버의 목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에 물을 넣고 드립포트로 옮겨줍니다. 살짝 데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포트가. 자, 이게 드립 준비의 끝입니다. 드립을 할 때는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커피는 배전도가 높을수록, 즉 많이 강하게 볶을수록 물의 온도를 약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이유는 많이 볶은 커피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추출을 해줘 버리면 쓴맛이 너무 강해서 다른 맛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물의 온도, 볶음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다른데 가공 방식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커피의 가공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추럴과 워시드 방식이 있는데요. 내추럴은 말 그대로 체리를 따서 말려주는 거고요. 워시드는 체리를 따서 물로 씻어서 과육을 벗겨주고 말리는 겁니다. 내추럴은 과육 부분에 있는 단맛이 커피 안에 배어들어서 단맛과 바디감이 좋은 커피가 만들어지고요.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한 커피는요, 신맛과 깔끔한 맛이 좋은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브라질은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이 됐는데, 그럼 단맛이 좋은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추출하기에 앞서서 뜸들이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뜸들이기란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불려주어서요, 수용성 성분이 원활하게 추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네. 뜸들이기가 핸드드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뜸들이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밥도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뜸을 들여주고 떡도 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뜸을 들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뜸들이기를 하는 방식은요, 가는 물줄기를 중앙에 부어서 빠르게 바깥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이때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의도하지 않은 추출이 이루어져서 완성된 커피가 싱거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물의 양이 너무 작아지면 커피의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텁텁한 잡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의 양이 좋습니다. 적당한 물의 양은 커피가 골고루 적셔질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핸드 드립을 할 때는요, 내가 포트를 잡지 않은 손으로 내 몸의 중심을 살짝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버의 미리수는요, 항상 나에게 보이고, 이 손잡이는, 드리퍼의 손잡이는 추출할 때 주둥이에 닿이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뜸들이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불려줌으로써 네. 커피가 용해될 수 있는 수용성 성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울로 똑똑 떨어지는데요. 3방울 이내로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뜸, 10방울 이내는 좋은 뜸, 물줄기로 떨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싱거운 커피가 추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부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위쪽에? 네. 신선한 커피는요, 자기 몸 안에 가스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만나서 가스를 배출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빵과 같다고 해서 커피빵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신선한 커피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뜸 들이는 시간은요, 약 30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추출을 합니다. 추출은 뜸 들이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뜸 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많은 성분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1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거품이 일어나는데도 이유가 있나요? 네, 신선한 커피는 아까 가스가 방출이 된다고 했죠.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추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한 번이 1차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2차 추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커피를 한 번에 이렇게 빼는 게 아니군요. 네. 커피를 한 번에 빼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물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텁텁한 맛이 추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쉬는 시간을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원두를 좀 집에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관 기간을 갖는 게 좋을까요? 갓볶은 커피는요. 네. 2주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주 정도요? 네, 그 시간이 지나치면요. 산패가 진행이 돼서 커피에 굉장히 기름 쩐내라는 불쾌한 향이 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3차 추출이 끝났습니다. 자, 저는 100ml 정도로 내렸고요. 원하는 양이 되면 드리퍼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드리퍼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액을 한번 드셔보시고요. 희석한 걸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먼저 원액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그냥 마시면 되나요? 네. 향을 먼저 맡으시고 어떤 향이 나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부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향보다 맛이 더 깊은 것 같아요. 맛이 더 깊은 것 같나요? 브라질 커피는요, 고소함과 단맛이 굉장히 좋은 커피예요. 고소함과 단맛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고소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그런 쌉싸름한? 커피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진하진 않으신 것 같은가요? 조금 진한 감이 좀 있어요. 진한감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알맞은 농도로 희석을 시켜주겠습니다. 앞으로 커피를 내리실 때는요, 100ml 정도를 기준으로 내리시고요. 나한테 너무 진한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덜 내리시고, 나한테 너무 연한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내리셔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희석한 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저한테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미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향도 좋고요. 부드러운데요. 지금 드시고 있는 농도가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액 80ml 정도를 내리고 물을 100ml 정도 넣어서 희석을 해주면 브라질 커피에 알맞은 농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핸드 드립 방식을 배우고 실습해 봤는데요. 이 드립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했던 드리퍼의 모양을 따라서 가는 나선 드립, 네. 그리고 중간에 동전 모양을 그리면서 가는 동전 드립, 스프링 모양을 그리면서 가는 스프링 드립, 그리고 물 줄기가 아닌 물 방울로 떨어지는 점 드립, 이 4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나선 드립과 동전 드립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스프링 드립 같은 경우에는 원두 표면의 면적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진한 커피를 추출해낸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점 드립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물 줄기가 아닌 물 방울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하는 드립 방법 중에서는 가장 진한 커피가 추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실습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일단은 아까 했던 나선 드립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선 드립은 드리퍼의 모양을 따라서 중앙에서 밖으로 가주는 모양입니다. 중앙에서 원을 그려주면서 드리퍼의 모양을 따라 가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동전 드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전 드립은 중앙에 원두층이 깊은 곳을 사용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500원짜리보다 살짝 크게 그려줬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
다음에 스프링 드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는 방향은요, 나선 드립과 똑같은데요. 스프링을 들이면서 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두층의 전체적인 부분이 좀 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 준다는 데 네.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공을 들여야 되는 정밀이고요. 그렇죠. 숨도 쉬시면 안 돼요. 자, 하겠습니다. 물 줄기가 아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수학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수학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핸드피킹, 사람의 손으로 잘 익은 체리를 하나하나 네. 따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네.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가지에 있는 열매를 한 번에 훑어서 수확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방식은요, 핸드피킹보다는 더 많은 양을 빠르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체리마다 성숙도가 다 달라요. 어떤 체리는 익었고, 어떤 체리는 안 익었고, 그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품질이 좀 균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수확인데요. 기계 수확은 터널같이 생긴 기계가 커피 나무를 지나가면서 가지를 털어줍니다. 아, 가지를 털어주면 잘 익은 열매는 밑으로 떨어지고 덜 익은 열매는 아직 붙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수확을 하는데 네. 이 방식의 단점은요. 기계값이 굉장히 고가라는 것과요. 커피 나무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계 수확이 뭐 세계 최대의 커피 수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브라질 같이 경작지가 넓고 평평한 곳에서 주로 네.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스타 강좌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커피에 대한 가공 방법과 수확 방법, 그리고 품종 분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이론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핸드드립을 통해서 체험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실습을 통해 배워보니까 조금 더 커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욱더 알찬 내용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